60대 이상 시니어층을 위한 필수 영양제 5가지. 약사가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약사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지금껏 살아온 방식 그대로라면 남은 인생은 병원, 침대에서 보낼 수도 있다. 충격적이죠? 젊을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매일매일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요. 영양 균형은 깨지고 활력은 떨어지며 예전에는 몰랐던 통증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바꿀지도 모르는 필수 영양제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이 5가지 영양제를 매일 꾸준히 챙겨 드시면 병원 갈 일이 확연히 줄어들고 잃었던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용어는 잊으세요. 제가 약사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쉽고 친절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뼈 건강의 기둥. 비타민 D와 칼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어르신, 혹시 골다공증이라는 말에 가슴 철렁하시나요? 혹은 조금만 부딪혀도 뼈가 아프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뼈 밀도는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뼈 손실이 더욱 가속화되죠.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되고 한번 골절되면 회복도 더디고 심한 경우 거동이 어려워져 삶의 질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튼튼한 뼈를 유지하고 무서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D와 칼슘입니다. 이 둘은 마치 뼈를 지탱하는 튼튼한 2개의 기둥과 같아서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우리 몸의 뼈대는 속절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비타민 D는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열쇠의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로 제대로 가지 못하고 소변으로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필수 영양소들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의 피부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아주 특별한 비타민입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시니어층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게다가 외출이 적고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햇볕 쬐기가 쉽지 않죠.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영양제로 보충해 주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최소 1000IU에서 최대 2000IU 정도의 비타민 D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자신의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고 약사나 의사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적절한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식사 후에 드시면 지방과 함께 흡수되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칼슘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주성분인 칼슘은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 멸치, 그리고 녹색 채소 등에 풍부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칼슘 권장량인 1000mg를 음식만으로 채우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를 하루 3잔 이상 마셔야 할 정도인데 쉽지 않죠. 따라서 칼슘 영양제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 영양제는 탄산칼슘, 구연산칼슘 등 다양한 종류가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위가 약하거나 소화 불량이 있는 분이라면 위산 분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흡수율이 높으며 위장 장애가 적은 구연산 칼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하루에 500mg 정도씩 여러 번 나누어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칼슘이 비타민 D와 마그네슘, 비타민 K와 함께 들어있는 복합 제품을 선택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와 칼슘은 단순히 뼈 건강뿐만 아니라 근육 기능 유지, 신경 기능 조절, 그리고 면역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니 여러분의 활기찬 노년을 위해 꼭 함께 챙겨 드셔야 할 필수 영양소입니다. 두 번째, 혈관 청소부. 오메가-3 지방산이지요. 어르신, 피가 맑아야 건강하다는 말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혈관은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동맥경화라고도 하는데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결국에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무서운 심혈관 질환의 주원인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필수 영양제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마치 우리 몸속 혈관에 찌꺼기를 쓸어내는 특급 청소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추고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어떤 오메가3를 선택해야 할까요? 현명하게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EPA와 DHA 함량 확인하고 오메가3는 크게 EPA 에이코사펜타인산화, DHA 도코사액사엔산로 나뉘는데 이 두 성분이 혈관 및 뇌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반드시 EPA와 DHA의 합이 500mg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1000mg에서 2000mg 정도의 EPA, DHA 섭취를 권장합니다. 원료는 중금속 오염으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먹이사슬 최하위에 있는 소형 어류, 멸치, 정어리, 엔초비 등에서 추출한 제품이 중금속 축적 위험이 적습니다. 또한 식물성 원료인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오메가3도 있어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거나 채식주의자인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됩니다. 오메가3의 형태는 크게 티지트리글리세라이드, 이에틸에스터, 그리고 RTG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흡수율이 좋고 생체 이용률이 높은 RTG 형태의 오메가-3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오메가3는 지용성 기름 성분이므로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방이 포함된 식사 육류나 생선 요리를 한 후에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일부 혈액 응고를 늦출 수 있으므로 수술 전이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꾸준히 드시면 혈관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뇌 기능 향상, 기억력 유지 등과 눈 건강, 건조한 눈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이니 매일 꾸준히 챙겨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는 장 건강의 수호자,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어르신 장이 편해야 온몸이 편하다는 말 정말 진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 기능이 약해지고
장 속에 좋은 균 유익균은 줄어들고 나쁜 균 유해균은 늘어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변비나 설사 같은 소화 불량뿐만 아니라 면역력 저하, 만성 염증 심지어 우울감이나 불면증까지도 장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속 유익균을 늘려주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며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장 건강의 수호자이자 면역력 강화의 핵심입니다.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해야 할까요? 현명하게 고르는 팁을 알려드릴 겸 균주 종류 및 함량은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종류 균주가 매우 다양합니다. 특정 한두 가지 균주보다는 다양한 균주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여러 종류의 유산균이 각자의 역할을 하며 장 건강에 더 폭넓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산균의 양을 나타내는 보장균 수 유통기한까지 살아있는 유산균 수가 최소 100억 CFU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투입균 수가 아닌 보장균 수인 살아있는 유산균 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이 장에서 잘 살아가려면 충분한 먹이가 필요한데 이 먹이가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비소화성 탄수화물 식이섬유의 일종을 말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들어있는 신바이오틱스 제품을 선택하면 유산균이 장 속에서 더욱 활발하게 증식하고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보관 방법으로 유산균은 열과 습기에 매우 약합니다. 따라서 제품에 명시된 보관 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인지, 실온 보관이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하고 올바르게 보관해야 상균이 죽지 않고 장까지 살아서 갈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위산은 유산균을 죽일 수 있으므로 위산 분비가 적은 시간을 활용하여 식사 전 공복에 드시거나 취침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드시면 변비, 설사 등 장 트러블이 줄어들고 소화 기능이 개선되며 면역력이 강화되어 환절기 감기 예방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은 우리 몸에 숨겨진 힘이자 면역력의 핵심이니 프로바이오틱스로 매일매일 건강하게 관리해 보세요. 네 번째로 활력과 피로 회복의 핵심, 비타민 B군입니다. 어르신 예전 같지 않게 자꾸만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거나 뭘 해도 쉽게 지친다고 느끼시나요? 만성 피로와 무기력함은 나이가 들면서 흔히 겪는 증상입니다. 단순히 잠을 많이 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이때 여러분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핵심 영양제가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가 먹은 음식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 공장장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 쉽게 지치고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신경 기능과 혈액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타민 B군 영양제를 선택해야 할까요? 복합 비타민 B군은 B1 티아민, B2 리보플라빈, B3 나이아신, B5 판토텐산, B6 피리독신, B7 비오틴, B9 엽산, B12 코발라민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역할을 하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돕습니다.
따라서 단일 성분보다는 비타민 B군이 모든 종류 또는 대부분의 종류가 복합적으로 함유된 고함량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활성형 비타민 B군은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층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과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몸에 더욱 잘 흡수되고 바로 활용될 수 있는 활성형 비타민 B군이 함유된 제품을 고려해 보세요. 예를 들어 비타민 B1의 활성형인 벤포티아민이나 프루설티아민, 비타민 B12의 활성형인 메코발라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활성형 비타민 B군은 일반형 비타민 B군보다 체내에 더 오래 머무르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비타민 B군은 수용성 물에 녹는 성질이므로 식사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대사를 돕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침 식사 후나 점심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고 낮 시간의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변이 노랗게 변할 수 있는데 이는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의 색깔 때문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 피로가 줄어들고 활력이 생겨 일상생활에 더욱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비타민 B군은 단순한 피로 해소를 넘어 우리 몸의 모든 대사 과정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니 활기찬 노년을 위해 꼭 챙겨 드세요. 다섯째, 항산화의 파수꾼, 코엔자임 Q10.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젊음을 지키고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해 줄 코엔자임 Q10입니다. 활성산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를 만들거나 외부 유해 물질과 싸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찌꺼기 같은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지면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며 이는 결국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각종 만성 질환, 심혈관 질환, 암 등을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이때 코엔자임 Q10은 이 강력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는 최전선의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심장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혈압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코엔자임 Q10을 스스로 합성하는 능력은 점점 감소하므로 외부로부터 영양제로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코엔자임 Q10을 선택해야 할까요? 용량과 형태는 일반적으로 코엔자임 Q10 영양제는 하루 100mg에서 200mg 정도 섭취를 권장합니다. 특히 심장 건강이나 혈압 관리에 관심이 많다면 200mg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유비데카레논과 유비퀴놀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유비퀴놀 형태가 우리 몸에 흡수율이 더 높고 생체 이용률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유비퀴놀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코엔자임 Q10은 지용성 기름 성분이므로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방이 포함된 식사, 육류나 생선 요리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일부 혈압약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하면 체내 코엔자임 Q10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런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코엔자임 Q10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더욱 권장됩니다. 물론 복용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코엔자임 Q10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노화를 늦추고 심장 건강을 지켜주며 활력을 더해주는 중요한 영양제이니 젊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꾸준히 섭취해 보세요. 여러분의 심장이 더욱 힘차게 뛰고 몸에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5가지 영양제는 단순히 보조제가 아니라 60대 이상 시니어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건강지킴이이자 노화 방지 특공대입니다. 비타민 D와 칼슘으로 뼈와 관절을 튼튼히 하고 오메가-3로 혈관을 맑게 하며 프로바이오틱스로 장과 면역력을 지키고 비타민 B군으로 활력과 피로를 회복하며 마지막으로 코엔자임 Q10으로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물리쳐 보세요. 영양제는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양제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특정 질환, 신장 질환, 갑상선 질환 등을 앓고 계시다면 새로운 영양제를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약사나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제품과 용량을 확인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약물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약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신 가장 훌륭한 학생이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올 바른 영양제 섭취와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황금빛 노년을 만드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약국을 찾아 약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